3팀 가리고 프로젝트 최종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 순서인데요. 네, 개요, 구현, 마무리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요에서는 팀 소개, 역할, 아이디어, 기대 효과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구현은 프론트랑 백엔드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이때 백엔드 설명할 때는 기능 한계 개선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에서는 결과, 성능, 개선점, 배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개요입니다. 네, 저희 팀은 이제 시각적인 분야를 담당하는 비전을 이렇게 받게 됐는데요. 네, 이제 행복하게도 저희 재용님께서 취업을 하시는 바람에 3명이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프론트는 기준님께서 해주셨고 이제 수민님과 제가 백엔드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 하면 네, 제가 나이 좀 맞춰볼게요. 아, 찍지 마세요. 네, 이런 영상이 있고, 예를 들면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을 찍으면서 욕설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홍대 미녀를 찾는 다음에 일반인들에게 접근하는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학교폭력이나 마약 혐의로 논란이 된 사람들을 이렇게 공중파 방송에서 불러 처리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네, 이런 영상들이 이제 일반인들이 최근 1인 크리에이터가 늘어나면서 야외 방송에 많이 노출되거나 또는 이제 논란이 있는 인물들을 불러 처리하는데 이제 편집자가 그런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기사에서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떨리네요. 네, 그래서 영상 속 얼굴을 찾아서 관련된 사람이라면 공개하고 무관한 사람은 모자이크 해주는 기능이 있다면 어떨까 하는 것으로 아이디어를 시작했습니다. 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제 입력된 영상에서 저희는 이제 얼굴을 먼저 찾으려고 합니다. 그 뒤에 한편 뒤쪽에서는 이제 제가 미리 이 영상과 관련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학습시키려고 하고요. 네, 제가 이 종국 폴더에는 이렇게 종국 사진들이 여러 장 들어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종국과 재석, 소민의 얼굴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얼굴이 모자이크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3팀 가리고 프로젝트 이름이 가리고인데 이제 가리다랑 알파고를 합쳐서 가리고로 지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대 효과는 이제 영상 제작자, 편집자와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 간의 법정 분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제 좀 편집자가 이런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동력과 시간이 들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네, 구현은 프론트, 백엔드 나눠서 말씀드리는데, 프론트는 이제 다음과 같이 주로 리액트를 이용해서 했고요.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미리 학습할 사진과 영상 그리고 결과물을 받는 과정입니다. 네, 생각보다 걸리는데 금방 됩니다. 네, 지금 사진과 동영상을 업로드했고요. 네, 서버에서 작업 후에 결과 동영상을 이렇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해줍니다. 네, 프론트는 간단하게 이렇고요. 이제 백엔드는 장고 그리고 파이썬을 사용했고 파이토치를 또 사용했습니다. 주요 라이브러리는 오픈CV랑 넘파이를 썼고 그 외에 다수 라이브러리를 사용했고요. 이제 모델은 두 가지로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사람의 얼굴을 찾는 디텍션 모델과 이제 사람의 얼굴을 구별하는 레코그니션 모델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했고요. 이제 디텍션의 작동 원리는 사람의 이목구비를 이제 여러 점으로 표현해서 이 점을 이용해서 사람의 얼굴을 찾는 방식을 채택했고,
이제 성능을 위해서 많은 점을 찾느냐, 또는 이제 시간을 위해서 적은 점을 찾느냐, 이 두 개는 이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바마의 얼굴을 입력했을 때 다음과 같이 윤곽선을 이목구비를 이렇게 점으로 받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레코그니션을 할 때는 이렇게 윤곽선으로 잡은 점들을 변환하고 인코딩해서 이제 오바마라는 정보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후에 다른 사진이 들어왔을 때 이 사진의 얼굴을 또 디텍트하고 또 리코그니션을 통해서 정보를 얻은 다음에 기존에 학습했던 정보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 스래시 값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스래시 값이 너무 낮으면 어느 사진도 동일 인물이라고 매칭할 수 없고, 적당량의 스래시 값을 설정할 때는 이제 동일인을 매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이 너무 크다 보면 이제 좀 비슷하게 생긴 사람까지도 동일 인물로 매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래시 홀드 값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이 뒤에부터 자세한 구현을 소개할 텐데 수민님께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이제 세 가지 영상이 재생이 될 텐데 한번 보시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이가 좀 느껴지시죠? 세 번째 같은 이 마지막 동영상 같은 경우는 중구난방으로 얼굴을 잡고 있고, 맨 왼쪽에 있는 동영상에서는 얼굴을 거의 이제 잡지 못하고 있고, 두 번째 오른쪽 위에 있는 영상에서는 그 중간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스래시 값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이 대단히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 스래시 값을 설정하는데 시간을 좀 들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학습을 통해서 하는 게 이제 거의 불가능하고, 저희가 눈으로 다 확인을 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대충 0.475 정도로 하니까 이것저것 좀 맞는 것 같다. 네. 이제 웃음이 나오신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한계점이 당연하게도 어떤 영상에서는 0.4가 좋고 어떤 영상에서는 0.5가 좋고, 여기서는 이제 0.6이 6일 때가 제일 성능이 좋은데 0.475로 설정을 해버리면 저희가 원하는 두 명의 얼굴을 다 레코그니션 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씬별로 좀 나눠서 어떤 씬에서 스래시 값을 어떻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개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두 번째인데요, 저희가 좀 많이 심혈을 기울인 부분인데 짧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 잠깐 보시면 모자이크를 하면 안 되는 얼굴인데도 잠깐 모자이크 됐던 걸 보셨을 텐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 프레임별로 이제 프레임별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디텍션하고 레코그니션 하다 보니까 앞에서는 레코그니션이 됐던 부분이 이제 뒤에 가서는 레코그니션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아이디어를 냈냐면 이게 보시면 이게 다 겹쳐 있을 때 항상 비슷한 쪽에 이제 얼굴이 가 있다 보니까 그 특성을 이용해서 이전 씬이랑 다음 씬이랑 프레임이 얼마나 비슷한가를 먼저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디텍션된 얼굴들의 좌표값이 얼마나 비슷한 위치에 있고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냐를 통해서, 그러면 앞에 두 개 여기가 이제 다 같은 얼굴일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뒤에 있는 부분에서 이제 모자이크를 풀어주는 식으로, 이제 여기서는 모자이크가 안 잡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이 전 프레임에서 얼굴을 잡지 못하면 저 앞에서는 이제 영원히 모자이크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저희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그거는 이제 전체 씬에서 그걸 또 구조를 만들어서 전체 프레임에서 몇 번 인식하고 몇 번 인식하지 못했냐를 후처리하는 방식으로 하면, 만약에 인식되는 경우가 저희가 설정한 수치보다 더 많다면 그 전체를 이제 인식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여러 개 학습시키는 게 이제 비교하는데 더 좋을 것 같다 해서 이제 그것도 시도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업스케일링인데 조그만 얼굴 같은 경우는 제대로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업스케일링 기법을 도입을 하긴 했는데 문제점이 좀 있어서 그건 뒤에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영상 네, 마지막 최종 영상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어가지고 짧게 잘랐는데 네, 이 정도 성능이 있으면 조금만 잘랐는데도 좀 지루해지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성능 평가를 할 때 크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눠서 평가를 했는데 타입 A 같은 경우는 애초에 얼굴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타입 B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배경 같은 데도 얼굴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모자이크를 하면 안 되는데 모자이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자이크 해야 되는데 모자이크 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 타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좀 크리티컬한 문제를 좀 꼽자면 얼굴을 아예 못 잡는 경우면 그걸 이제 모자이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경우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모자이크 하면 안 되는데 잠깐 하는 것보다 모자이크를 해야 되는데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더 크리티컬한 경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토대로 수치를 해봤을 때 좀 덜 크리티컬한 타입 B나 타입 C 같은 경우에 에러율은 좀 낮고 타입 A와 타입 D 좀 크리티컬한 경우에 에러율은 0%로 나왔습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는요. 네, 그래서 뭐 업스케일링 첫 번째는 업스케일링을 한 거고 두 번째는 그걸 하지 않은 건데 그 스피드 쪽 보시면 문제점이 좀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시간 8분 걸렸거든요. 저거 4,800프레임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전체 영상에서 이제 업스케일링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변화가 있는 부분에서만 업스케일링 하면 훨씬 더 성능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씬별로 나눠서 스트레스홀드 값을 좀 다르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일일이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유저한테 이제 그 얼굴들이 나오는 걸 변화할 때마다 이제 거기서 직접 선택을 하면 그러면 좀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거 다음에 꼭 해보고 싶습니다. 네, 배운 점인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소통할 때 좀 문제점 생기는 경우도 많고 해서 그러니까 내일까지 이거 하기로 했는데 이제 둘이 똑같은 일 하고 이제 시간 낭비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걸 좀 배웠습니다.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마무리는 다시 성우님이 해주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배운 점 말할 거라. 네, 저는 이전에 리얼타임 비디오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이번에 스태틱 비디오로 해보니까 좀 성능적인 측면을 되게 많이 신경 쓸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거 많이 고민하다 보니까 많이 배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전까지만 해도 좀 깃허브에 있는 모델 마우스 몇 번, 키보드 몇 번 해서 제 걸로 만들긴 했었는데 이번에 좀 코드를 많이 분해하고 좀 뜯어가지고 저만의 모델을 또 만들었다고 해서 좀 이 과정에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